이번 시간에는 이 DRY Don't Repeat Yourself, 그러니까 이제 중복 배제라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드라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원리의 하나로 이렇게 나옵니다. 중복을 없애는 어떤 원칙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는 당연히 저도 그 정도의 내공은 없고요. 그냥 어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코드의 중복을 줄인다는 것의 일환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중복되는 코드를 좀 줄여보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간단한 예로 이런 것이 있죠. 이제 콘솔에다가 1, 3, 5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콘솔 로그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죠. 이제 이거를 중복을 피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포문을 쓰면 되겠죠. 이게 1, 3, 5 홀수의 이제 배열이니까 0부터 3으로 해서 i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은 이제 이렇게 찍히게 되죠. 아니면은 이렇게 더 간단하게 하려면은 아예 i의 처음 값을 1로 주고 이렇게 플러스 2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6 아래까지. 이렇게 하든가. 자, 일단은 이 콘솔 로그 3개 찍는 거 가지고 이렇게 폼까지 쓰고 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코드는 어쨌든 원래는 이런 중복 배제 원칙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규모의 프로젝트나 훨씬 더 많고 복잡한 코드에서 이제 그 위력을 효율성을 발휘하는데, 그런 긴 복잡한 코드는 이 시간상 해석해가면서 풀이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코드는 그냥 설명용으로 조금 억지스러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은 없고 그냥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 3, 5 같은 콘솔 로고가 찍혀 있는데 1, 3, 5로 해서 이게 어떤 규칙적인 값이 이렇게 홀수의 값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의 포문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ABC, EFG 뿐만 아니라 어떤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는 홀수도 아니고 임의에 그냥 이렇게 글자들을 찍는 콘솔 로그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줄이려면은 바로 배열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함수지만 이 안에 인자가 다를 때 이렇게 다른 것들만 배열로 일단은 옮겨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배열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위에 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 배열이니까 요거 자체를 포이치로 쓰면 되겠죠. 포이치로 해서 이 안에 각각의 요소들을 그냥 EL이라고 해서 콘솔 로그 EL 하면은 이렇게 결과는 똑같게 되고요. 이렇게 값을 바꾸면은 바뀐 값이 출력이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꼭 홀수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배열로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한 줄로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뭐 그 뒤에 어떤 게 추가가 되더라도 이렇게 배열로 추가만 해주면은 이렇게 이 콘솔 로그의 중복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콘솔 로그로 설명드렸지만 어떤 이게 특정 함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인자의 개수가 다르죠. 이 두 번째 거는 지금 요 콘솔 로그의 인자가 2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일단은 가장 심플하게 접근을 하려면은 일단은 같은 콘솔 로그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인자가 다르다는 게 있죠. 인자 3개, 인자가 다른 거 하나, 그리고 인자가 다르고 또 인자의 개수가 다르죠. 개수가 다른 것 2개. 이게 두 단계 어떤 그 차이점이 있죠. 인자가 다르고 인자의 개수가 다르고. 그래서 이 두 다름의 차이로 두 다름의 차이니까 이렇게 이중 배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 두 번째는 요 인자가 2개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배열로 만들고 앞에 거는 1개니까 1차 배열. 이렇게 이중 배열이 된 거죠. 이 다름의 구조가 2개의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for each로 돌리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일단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위에 거하고 다른 게 이렇게 for each 안에 또 for each가 들어갔죠. 왜냐면은 처음에 for each에서 TARR은 요 각각의 배열들이 되고, 두 번째 for each에서 요 각각의 배열들을 또 for each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요거랑 차이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이 인자 2개짜리에 대해서 이렇게 2개가 일렬로 나열돼서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중 배열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인자 요 2개 요 배열이 이게 두 번째 돌 때 요 포이치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구분돼서 출력이 되죠.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해결을 하려면은 더 심플하게,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죠. 요거랑 요거 3개 한 거랑. 자, 요거랑 또 요거의 차이는, 요 포이치는 똑같은데 여기에 점점점 TARR이 들어갔습니다. 자, 점점점은 우리 그 배열이나 어떤 주로 배열이죠. 이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이 배열을 펼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1차 배열, 요 배열, 요 배열, 두 번째 요 배열들이 요 포이치 한번 돌 때 여기 들어가면서 콘솔 로그에 들어가면서 얘가 펼쳐지는 거죠. 각각이. 얘는 여기서 얘가 펼쳐지고, 얘는 1개니까 그냥 그대로, 얘도 1개니까 그대로. 그래서 요 함수랑 만나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요 TARR, 포이치의 TARR 요 인자는 요거 각각의 배열이란 거는 알 수가 있죠.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이렇게 3개의 덩어리,
여기서 이제 돌고 돌 때 여기 콘솔 로그에 .tarr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요 배열은 그냥 ABC가 여기 들어간 것이고, 요 배열은 EFG, HIJK 요게 요대로 펼쳐져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을 이 안에 걸 그대로 펼친다.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스프레드가 펼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요소 인자를 그냥 이대로 그대로 펼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두 번째 이게 돌 때, 그리고 세 번째 얘는 그냥 요 한 개니까 요게 그냥 그대로 배열이 펼쳐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함수, 이 콘솔 로그라는 함수에 이 파라미터로 이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 fn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fn을 실행을 하는데, fn 1, 2, 자, fn 1, 100. 자, 얘는 인자가 2개고 얘는 인자가 1개예요. 그랬을 때 요 함수 인자 자체가 배열을 펼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파라미터로.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ar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args라는 이름으로, 아규먼츠의 약자로, 이 어떤 함수가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규먼츠가 2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1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몇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인자를 배열 자체를 펼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콘솔 로그 args의 length를 출력을 해보면은, 자, 여기 2, 1 찍히죠. 얘는 인자가 2개니까 length가 2개, 얘는 인자가 1개니까 length가 1개.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럼 인자가 요건 4개죠. 그러니까 이게 4개가 되죠. args가 요 배열이 되고, 요거를 펼친 게 요거니까 요 배열의 length,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실용적일 수 있는 코드로 가서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 HTML에 이 박스라는 id의 div가 있고 id로 된 이 버튼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읽어올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죠. 이렇게 document.query selector로 해서 이렇게 읽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다가 담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document.query selector 이렇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제가 요거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요거를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박스 변수, 이게 이제 변수죠. 변수고 요것이 요 요소의 id 값이 요 배열이죠. 자, 이 배열을 이 배열의 맵이라는 함수는 이 배열 자체를 이제 돌면서 그 안에 하나하나의 요소를 어떤 이 안의 함수로 가공을 해서 새로운 배열을 반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배열 안에 요 id 값들, 요것들이 돌면서 document.query selector 요게 담기면서
요거 자체가 또 새로운 배열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배열과 이 앞에 이렇게 배열처럼 변수 이름을 나열해서 이렇게 이 변수랑 요 배열의 요소들이랑 매칭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콘솔 로그 박스 하면은 div 샵 박스 이렇게 찍히죠. 자, 요거랑 이렇게 해서 찍는 거랑 이렇게 해서 박스 찍어보면 결과는 뭐 똑같죠.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요소가 4개지만 뭐 몇 10개가 넘어가도 요렇게 말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읽어올 요소 여기다가 이렇게 배열에다가 추가만 해주면 되겠죠. 어떤 요소 꼭 아이디가 아니더라 어떤 뭐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CLS에 해당하는 요소를 읽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신 또 여기다 변수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CLS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또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더 심플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거는 이제 이 document.query selector라는 걸 쓰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query selector all로 하게 되면은 이 all로 해서 이 안에 읽어올 요 엘리먼트에 이런 식별자들 글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배열로 해서요. 그럼 이 query selector all 자체가 여러 요소들을 이제 읽어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 읽어올 요소들이 담긴 배열이 되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배열이니까 이렇게 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편해지죠. 자, 요것은 어쨌든 이번 내용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아직 잘 익숙하지 않으신 입문자나 어떤 초보분들이 이제 보신다는 가정하에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변수를 이렇게 하고 1, 2, 3 하게 되면 자, A에는 1이 담기고 B에는 2가 담기고 C에는 3이 담기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ES6 자바스크립트 ES6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열 형태로 해서 이 배열의 요소들이 이렇게 변수로 할당이 돼서 담기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요게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소들을 읽어와서 어떤 이벤트 같은 걸 걸어줄 때 이제는 이렇게 걸어주죠. 클릭했을 때 setbox width height 요런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지금 이건 트랜지션이 지금 걸려 있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각각의 요 버튼들 3개에 클릭을 했을 때 요 지금 함수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넓이랑 색깔만 백그라운드 컬러만 바꾸는 함수고 요거는 넓이, 높이 그리고 백그라운드 바꾸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버튼 3개에 이렇게 함수 이벤트 핸들러가 클릭에 대해서 걸려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add event listener에 똑같은 클릭의 핸들러를 이제 이 함수 핸들러 여기에 연결을 하는데, 요거 add event listener 요것들도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말고, 자, 요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해당 요소,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함수, 그리고 그 함수에 들어가는 인자, 이렇게 또 배열, 요걸 배열로 묶어서 포이치로 돌면서, 자, EL이 요거 하나의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EL0가 그 요소죠. 그리고 그 요소의 add event listener 클릭에 이제 그 핸들러가 EL1이 되겠죠. EL1 예. 그 핸들러 함수 이름이 EL1 요 값이잖아요. 요거. 그리고 그 함수를 실행한 그 안에 파라미터는 요 세 번째, 그러니까 배열의 요 세 번째 요거 배열을 펼친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했을 때 뭐 이거랑 별 차이 없어 보일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버튼이 또 추가가 됐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 추가된 버튼, 그리고 핸들러 함수, 그리고 그 함수에 들어갈 인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핸들러 함수들, 여기에 박스.스타일 이게 지금 다 중복되고 있죠. 그죠?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줄이냐? 자, 이거는 우선 요거 두 개를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또 배열이죠. 자, 결국 여기에 width, background, width, height, background, 요게 다른 요소들, 다른 값들이잖아요. 다른 속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width에는 요게 들어가고 background에는 요게 해당되니까 요거를 배열로 이렇게 두 개로 담아서 요걸 배열로 또 하나를 묶어서 포이치로 해서, 자, EL 요 하나가 EL이고, EL이 여기서 박스.스타일의 width, 자, 박스.스타일. 여기 width, height, 뭐 백그라운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박스.스타일.width, 박스.스타일.background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요렇게 이 꺽쇠 관로로 감싸져서 이 안에 EL0은 얘들이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테스트 1 뭐 PR prop 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했을 때 obj.test 아니면 obj.prop pro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속성들에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고 obj test, obj prop 이렇게도 똑같습니다. 이제 요 속성에 접근을 할 때 obj.속성, obj.속성 이렇게 해도 되지만, obj 대괄호 하고 여기에 그 속성의 이름을 문자열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요거랑 똑같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박스.스타일. 대신에 이렇게 대괄호로 묶고 그 안에 그 속성,
이 속성이 이제 요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도는 것이죠. 결국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복을 없앤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버튼들이 눌렸을 때 이 박스 하나에 대해서 넓이 바꾸는 거고, 요거는 넓이랑 높이 바꾸는 거고, 예, 이제 백그라운드도 물론 바꾸지만 결국 이 함수, 이 박스 하나를 바꾸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함수를 두 개로 나누는 것도 뭐 좀 그렇고, 그리고 여기 어차피 위드스 백그라운드, 요거는 위드스 하이트 백그라운드, 요것도 지금 다 똑같잖아요. 요게 위드스 백그라운드랑 여기 위드스 백그라운드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중복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줄여보면은, 자,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함수 두 개는 수동 처리를 하고요. 자, 이 함수가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요 위에 이렇게 add 이벤트 리스너 했던 거를 요 이벤트 처리하는 요 함수 이름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 이벤트 처리 함수들 이름 바꾼 게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합쳐진 하나로 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함수의 인자를 args로 받아서요. args의 개수가 이 width bg 아니면 width height bg 요 두 개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일 때는 width bg고 세 개일 때는 width height bg니까 두 개일 때는 width랑 bg 요 두 개만 쓰이니까 이렇게 배열 하나로 더해서 args 0이 width죠. 그리고 args 1은 bg죠. 근데 height에 해당하는 게 없잖아요. 인자가 두 개가 들어올 때는. 그래서 요거를 null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자가 3개면은 요거 그냥 인자 3개 그대로 args로 해서 이 사망 연산, 이 사망 조건 연산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요게 true면은 요거고, 요게 false면은 요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배열의 형태로 변수에 할당을 해서 이렇게 되고, 요 변수들이 이제 요 또 배열의 포이치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는 똑같고, 이렇게 돼서 요 버튼 3개 읽어 와서 그 버튼에 핸들러 지정을 하고, 버튼 3개 읽어 오는 건 요게 되겠죠. 요게 읽어 와서 이 변수에 담고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고, 그리고 그 핸들러 처리 함수 다 이렇게 좀 배열적으로 최대한 중복되는 거를 피하게끔 코드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간단한 걸 하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머리 아프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제는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억지스럽게 만든 예제가 되겠고요. 실제로는 더 크고 복잡한 코드에서는 이런 식의 좀 중복을 피하면서 코드를 짜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그 코드의 어떤 로직을 이제 펼쳐가는데 더 확장성도 커지게 되고요. 네. 아마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방식이 당연히 생소할 것이고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이해가 당연히 안 가실 수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네, 이런 게 익숙해지면은 생소하고 복잡한 것이 단순하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성장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드라이의 이 원칙의 일환으로 이렇게 배열을 통해서 좀 코드를 중복성을 피하는 어떤 이런 로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